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노이즈를 지웠더니 로봇이 오히려 더 떨리기 시작합니다. 로봇팔 하나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센서 값에 잡음이 껴서 손끝이 지저분하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아주 상식적인 조치를 합니다. 잡음이 싫으니까 필터를 더 세게 걸었죠. 차단 주파수를 한 단계 낮췄더니 화면 속 값은 눈에 띄게 매끈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성공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값은 확실히 깨끗해졌는데 팔이 오히려 더 크게, 더 규칙적으로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필터를 더 세게 걸수록 진동이 더 심해져요. 잡음을 줄였는데 진동이 커졌다. 앞뒤가 안 맞죠. 오늘 강의는 결국 이 한 장면을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호 처리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 깨끗함을 얻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는 것.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끝까지 따라오시면 이 떨림의 정체가 손에 잡힙니다. 잠깐 오래된 라디오를 떠올려 보죠. 주파수가 살짝 어긋난 채로 틀면 치익 하는 잡음이 계속 깔립니다.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볼륨을 키웁니다. 그런데 겪어보셨을 거예요. 볼륨을 키우면 목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치익 소리도 똑같이 같이 커집니다. 아무리 키워도 목소리와 잡음의 비율은 그대로예요. 진짜로 방송을 또렷하게 들으려면 볼륨이 아니라 다른 손을 써야 합니다. 안테나를 돌리든 같은 구간을 여러 번 겹쳐 듣든 특정 잡음만 콕 집어 빼든 센서 신호도 똑같습니다. 이 라디오 한 장면 안에 오늘 배울 핵심 절반이 들어있어요. 신호 처리를 잘하는 사람은 시끄러운 방에서 운걸거림을 알아듣는 청취 전문가와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합니다. 먼저 이 신호가 어떤 버릇을 갖고 들어오는지 읽고, 그 다음 잡음을 걷어 진짜 목소리를 키우고, 마지막으로 혹시 잘못 들었을 경우까지 대비하죠. 오늘 강의도 딱 이 세 막으로 갑니다. 첫 번째 막은 신호의 버릇 읽기 특성입니다. 센서가 주는 값이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나 잘게 쪼개 읽는지, 얼마나 빠르게 따라오는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성격을 먼저 알아야 어떤 잡음을 어떤 무기로 걷어낼지 정할 수 있어요. 여기를 건너뛰고 뒤에서 아무리 좋은 필터를 붙여도 헛발질이 됩니다. 신호의 성격표부터 손에 넣어보죠. 센서의 특성은 크게 두 성격표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특성, 입력을 아주 천천히 바꿔놓고 다 안정된 뒤에 재는 성격입니다. 직선성, 히스테리시스, 반복성, 0.5차 같은 게 여기 들어가요. 히스테리시스는 값을 올릴 때와 내릴 때 경로가 달라지는 이력 현상인데 이것도 천천히 재야 드러나는 정특성이죠. 다른 하나는 동특성, 입력이 확 바뀌는 순간 센서가 얼마나 빠르게 따라오느냐를 보는 성격입니다. 시정수, 상승시간, 대역폭, 오버슈트, 위상지연이 여기 속하죠.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실험실에서 천천히 재면 완벽한 센서가 로봇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현장에 붙이면 굼떠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탈로그의 직선성 수치만 보고 골랐는데 정작 빠른 접촉이나 충격을 못 따라와 낭파해 보는 겁니다. 시험에서도 시정수나 대역폭을 정특성 목록에 슬쩍 끼워 넣고 고르라는 함정이 자주 나와요. 정특성 안에서도 헷갈리기 딱 좋은 네 단어가 있습니다. 감도, 분해능, 정확도, 정밀도. 이게 다 센서 좋다는 말 같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축이에요. 감도는 입력이 조금 변할 때 출력이 얼마나 크게 반응하느냐, 그래프 기울기입니다. 감도가 높으면 작은 변화도 큰 전압으로 나와 읽기 편하지만 그만큼 잡음도 크게 증폭된다는 뒷면이 있어요. 분해능은 구분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량이고요. 정확도는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 정밀도는 같은 걸 여러 번 재도 값이 얼마나 안 흩어지는가입니다. 여기서 정확도는 개통오차, 정밀도는 우연오차와 짝을 이룬다고 보면 정리가 쉬워요. 센서가 주는 값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서로 다른 축이었죠. 분해능이 아무리 좋아도, 즉 아주 잘게 쪼개 읽어도 0점이 틀어져 있으면 정확도는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아래까지 촘촘히 표시되는 저울이라도 0점이 밀려 있으면 늘 같은 만큼 틀리게 나오는 것과 같아요. 잘게 읽는 것과 맞게 읽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동특성의 핵심은 시정수 그리스 문자 타우입니다. 겨울에 1000개를 겨드랑이에 꽂고 몇 초를 기다려 보셨을 거예요. 실제 온도는 이미 그 값인데 눈금이 천천히
천천히 따라 올라오죠. 이 굼뜬 정도가 시정수입니다. 정확히는 계단처럼 입력이 바뀐 뒤 최종값의 63.2%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타우가 2번 지나면 86%, 5번쯤 지나야 거의 최종값에 붙습니다. 그래서 타우가 클수록 값이 안정되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계가 나옵니다. 시정수가 크면, 즉 반응이 굼뜨면 그 센서가 따라올 수 있는 신호의 주파수 상한, 대역폭이 낮아집니다. 식으로는 차단 주파수가 2파이 타우분의 1, 타우와 차단 주파수는 반비례한다는 뜻이죠. 굼뜬 온도계로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갔다 빼면 실제 온도는 훌쩍 올랐다 내렸는데 눈금은 그 봉구리를 다 못 따라가 뭉툭하게만 오르내리는 것과 같아요. 순간적인 스파이크를 통째로 놓치는 겁니다. 방금 그 관계가 오늘 강의를 관통하는 첫 번째 트레이드오프로 이어집니다. 잡음을 줄이는 가장 흔한 방법이 저역 통과, 즉 느린 변화만 통과시키는 겁니다. 잡음은 되게 빠르게 떨리는 고주파 성분이라 빠른 변화를 막으면 잡음이 같이 깎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정수를 키워야 하고 시정수를 키우면 대역폭이 좁아져 응답이 굼떠져요. 문제는 진짜 신호에도 빠른 변화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잡음만 골라 막는 게 아니라 신호의 빠른 부분까지 함께 뭉개는 거죠. 결국 신호를 매끈하게 만들수록 그 신호는 현실보다 한 박자 늦게 그리고 본구리가 깎인 채로 도착합니다. 잡음이 적은 값과 빠른 값은 동시에 가지기 어렵다. 저울의 양쪽 접시 같은 거예요. 한쪽을 누르면 반드시 다른 쪽이 올라갑니다. 도입부에서 팔이 떨린 이유의 씨앗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매끈함을 얻은 대가로 신호가 늦게 도착했고 늦게 도착한 값으로 로봇을 제어했더니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 지연이 왜 진동까지 만드는지는 두 번째 막에서 정확히 회수하겠습니다. 신호의 버릇 중에 특히 성가신 게 드리프트입니다. 시간이 흐르거나 온도가 변하면 센서 출력이 슬금슬금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아침에 0점을 맞춰둔 주방 저울이 몇 시간 지나면 빈 접시에도 몇 그램을 표시하는 그 서서히 밀리는 느낌입니다. 전원을 켜고 회로가 데워지는 동안에도 이 밀림이 생겨서 정밀 계측기는 예열 시간을 두고 쓰라고 하죠. 드리프트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출력 전체가 위아래로 통째로 밀리는 0점, 오프셋 드리프트, 그리고 기울기 자체가 변해서 큰 값일수록 오차가 커지는 감도, 스팬 드리프트.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하나 있어요. 뒤에서 배울 평균화는 랜덤 잡음에는 특효약이지만 드리프트에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리프트는 무작위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꾸준히 밀리는 계통 오차거든요. 무작위라면 위아래로 튀어 평균에서 상쇄되겠지만 한 방향으로만 미는 값은 100번 평균을 내도 그 밀림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래서 드리프트는 온도 보상, 안정된 기준 소자, 주기적인 재교정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필터나 평균으로 지우려 들면 안 됩니다. 잡음을 줄이는 가장 소박한 디지털 방법이 이동 평균입니다. 최근 몇 개 샘플을 평균 내서 툭 튀는 값을 눌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 5개를 평균 내면 그중 하나가 튀어도 5분의 1로 희석되니 값이 확실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대가가 있어요. 최근 몇 개를 평균 낸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의 값들을 섞은 평균을 지금 값이라고 내놓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들어있죠. 시끄러운 카페에서 상대 말을 확실히 알아들으려고 마지막 몇 마디를 곱씹어 대답하면 정확하긴 한데 대화가 한 박자씩 늦어지는 것과 같아요. 이 늦어지는 정도 군지연은 대략 창 길이에서 하나를 뺀 값의 절반 샘플쯤 됩니다. 5개를 평균 내면 2샘플쯤 늦는 거예요. 창을 길게 잡을수록 더 매끈해지지만 그만큼 더 늦어집니다. 여기가 함정이에요. 이 필터가 제어 루프의 피드백 경로에 끼면 로봇은 늘 조금 전의 과거를 보고 지금을 조종하는 셈이 됩니다. 이 지연이 나중에 얼마나 큰 사고로 번지는지는 이 막의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막을 점검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나온 개념들, 감도와 분해능과 정확도가 서로 다른 축이라는 것, 시정수와 대역폭이 반비례한다는 것, 드리프트는 평균으로 못 지운다는 것, 이걸 진짜 손에 넣었는지 문제 2개로 확인해 봅시다. 시험이 노리는 지점은 늘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긴 개념을 슬쩍 바꿔치기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천천히 읽고
각 선택지가 어느 축의 이야기를 하는지 갈라보시면 됩니다. 문제입니다. 어떤 온도 센서 신호 처리부가 1차 지형해로 근사되고 시정수가 약 16mCh입니다. 이 신호 처리부가 잡음 없이 따라올 수 있는 대략적인 차단 주파수, 대역폭은 얼마에 가장 가까울까요? 힌트는 차단 주파수가 2파이 타우 분의 1이라는 관계입니다. 타우는 초 단위로 바꿔서 넣어야겠죠. 계산해보면 2파이 곱하기 0.016, 그 분의 1이니 대략 10Hz 언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약 10Hz입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있어요. 시정수가 작아지면 대역폭이 커진다는 방향을 거꾸로 익히는 겁니다. 반응이 굼뜰수록, 즉 타우가 클수록 못 쫓아오니까 대역폭은 낮아진다. 방향을 몸으로 기억해 두세요. 하나 더 갑니다. 정지해 있는 힘 센서의 출력을 오래 지켜봤더니 값이 무작위로 떨리는 것과 별개로 몇 분에 걸쳐 한 방향으로 서서히 밀려갑니다. 온도가 오르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이 밀림을 줄이려 할 때 옳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 밀림이 랜덤 잡음이 아니라 개통 오차라는 점입니다. 무작위로 떨리는 성분은 평균을 내면 줄어들지만 한 방향으로 꾸준히 미는 드리프트는 아무리 평균을 내도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온도 보상이나 재교정으로 다뤄야 하며 평균화로는 제거되지 않는다입니다. 평균 구간만 늘리면 드리프트도 잡힌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함정이에요. 무작위와 개통을, 필터와 교정을 갈라서 생각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첫 막에서 신호의 버릇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막, 본격적으로 잡음을 걷어내고 진짜 목소리를 키울 차례입니다. 여기가 신호 처리의 심장이에요. 그런데 이 막의 첫 계명은 의외로 뺄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필터든 증폭이든 무작정 세게 걸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것. 모든 최적화 기법에는 대가가 붙어 있고 좋은 엔지니어는 그 대가를 미리 계산해 넣고 움직입니다. 오늘 다룰 기법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는가를 같이 짚을 거예요. 먼저 신호대잡음비라는 진짜 성적표를 손에 쥐고 그 다음 여러 번 겹쳐들어 확신 키우기, 특정 잡음만 콕 집어 빼기, 신호를 ADC에 알맞게 맞춰 키우기, 미소 신호를 깨끗하게 증폭하기 같은 기술을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막의 끝에서 도입부에 떨리던 로봇팔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떨림의 정체가 바로 이 막에 있으니까요. 신호 처리의 진짜 성적표는 신호 크기가 아니라 SNR, 신호 대잡음비입니다. 신호가 잡음보다 몇 배나 우세한가 그 비율이죠. 보통 데시벨로 표시하는데 값이 클수록 잡음 위로 신호가 또렷하게 솟아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초심자가 가장 많이 밟는 지뢰가 게인, 즉 증폭입니다. 신호가 작으니까 증폭기로 왕창 키우면 잡음이 묻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까 라디오 볼륨 기억나시죠? 증폭기는 신호만 골라 키우는 게 아니라 이미 신호에 섞여 들어온 잡음까지 똑같은 배율로 함께 키웁니다. 10배를 키우면 목소리도 10배, 치익 소리도 10배, 두 막대가 나란히 10배로 자라니 그 높이의 비율은 눈꽃만큼도 안 변해요. 그래서 게인은 SNR을 못 바꿉니다. 오히려 증폭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잡음이 얹히면 SNR이 나빠지기도 하죠. 증폭은 뒤에 올 ADC가 읽기 좋게 크기를 맞춰주는 역할일 뿐 이미 더러워진 신호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SNR은 잡음이 신호에 섞이기 전 센서와 초단에서 이미 대부분 결정된다는 것. 이 착각을 깨는 게 최적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SNR은 어떻게 올릴까요? 대표 기술이 평균입니다. 시끄러운 카페에서 상대가 같은 말을 한 번 했을 땐 긴가민가 하지만 3번, 4번 반복하면 잡음은 매번 다른 방향으로 튀어 서로 상쇄되고 진짜 하려던 말만 또렷해지죠. 무작위 잡음은 평균을 내면 위로 튠값과 아래로 튠값이 서로 지워지지만 진짜 신호는 매번 같은 값이라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공식이 나와요. 무작위 잡음은 n번 평균 내면 그 시료 크기가 루트 n분의 1로 줄어듭니다. 4번 평균 내면 절반, 100번 평균 내면 10분의 1로 줄죠. 신호는 그대로인데 잡음만 주니 그만큼 SNR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건 잡음이 무작위, 즉 서로 상관없을 때만 성립합니다. 드리프트처럼 한 방향으로 밀리는 성분은 평균을 내도 안 지워져요. 그리고 공짜도 아닙니다.
100번 재서 평균 내는 동안 시간이 흐르니 천막에서 배운 그 지연이 또 붙어요. 확신을 얻는 대신 대답이 늦어진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저울이 작동합니다. 바로 계산으로 확인해 봅시다. 어떤 정지 상태 센서의 출력을 16번 취득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무작위 잡음만 있다고 가정할 때 신호대 잡음비는 대략 몇 배나 좋아질까요? 그리고 데시벨로는 얼마쯤 올라갈까요? 잡음이 루트 n분의 1로 준다고 했으니 16의 제곱근은 4, 즉 잡음이 4분의 1로 줍니다. 신호는 그대로니까 SNR은 4배 개선이죠. 이걸 데시벨로 바꾸면 4배는 대략 12데시벨입니다. 2배가 6데시벨이니 4배는 그 2배인 12데시벨이라고 기억해두면 편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약 4배, 12데시벨입니다. 조심할 함정은 16번 평균이니 16배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잡음은 제곱근으로 준다는 걸 놓치면 이 함정에 빠집니다. 평균의 사천격인 기술이 오버샘플링과 데시메이션입니다. ADC를 필요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돌려 많이 읽은 다음 그걸 평균 내서 원하는 속도로 솎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없던 분해능이 생깁니다. 양자와 잡음이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퍼지는데 그중 관심 대역만 남기고 평균 내면 잡음이 줄어드는 원리예요. 규칙은 깔끔합니다. 샘플링을 4배 빠르게 하면 유효 분해능이 딱 1비트 늘어납니다. 16배면 이 비트가 늘죠. 단,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가 있어요. 신회 최소 1 LSB 이상의 무작위 잡음, 디더가 섞여 있어야 합니다.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샘플이 전부 똑같은 코드로 딱 붙어버리면 100번을 읽어 평균 내도 늘 같은 값이라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적당한 잡음이 오히려 약이 되는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계산 문제 하나 더 갑니다. 12비트 ADC를 쓰는 토크 센서 취득부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유효 분해능을 2비트 올리고 싶습니다. 이때 필요한 오버샘플링 배수는 얼마이고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규칙을 다시 떠올리면 4배마다 1비트입니다. 그러니 이 비트를 벌려면 4배에 4배, 즉 16배로 오버샘플링 해야 해요. 그리고 아까 강조한 전제, 최소 1 LSB 이상의 무상관 잡음, 디더가 반드시 있어야 평균화 이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6배이며 1 LSB 이상의 디더가 전제입니다. 흔한 함정 둘, 하나는 이 비트니까 2배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 다른 하나는 디더 조건을 빼먹는 것. 신호가 완벽하게 조용하면 오버샘플링은 헛수고라는 걸 꼭 같이 기억하세요. 잡음이 다 같은 잡음은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무기를 바꿔야 해요. 로봇 그리퍼가 물체에 닿는 순간 힘 센서에 한두 샘플만 뾰족하게 튀는 스파이크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점의 순간 방전이나 스위칭 잡음이 들어온 거죠. 이건 부드럽게 깔린 잡음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크게 튀는 이상치, 임펄스 잡음이에요. 이럴 때 평균 필터를 쓰면 오히려 최악입니다. 튄 값 하나가 평균에 섞여 이웃 샘플까지 그 방향으로 끌고 가 스파이크를 없애기는커녕 옆으로 번지게 만들거든요. 진짜 답은 중앙값 필터입니다. 몇 개의 샘플을 크기 순으로 줄 세운 뒤 딱 한가운데 값을 고르는 거죠. 극단으로 튄 값은 줄의 맨 끝으로 밀려나 자동으로 버려집니다. 여럿이 밥값을 나누는데 한 사람이 실수로 100만 원을 냈다고 쳐보세요. 평균을 내면 그 한 명 때문에 값이 확 왜곡되지만 가운데에 선 사람 금액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멀쩡합니다. 게다가 중앙값 필터는 계단처럼 뚝 바뀌는 진짜 에지를 평균 필터보다 훨씬 잘 살립니다. 반대로 전 대역에 부드럽게 깔린 가우시안 백색 잡음이라면 그때는 평균이나 저역 통과가 정답이에요. 잡음의 종류를 먼저 보고 무기를 고르는 겁니다. 특정 주파수 하나만 유독 시끄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가 상용 전원, 우리나라 기준 60Hz예요. 콘센트에서 나온 이 60Hz가 긴 케이블을 타고 센서 신호에 스며듭니다. 스펙트럼을 보면 딱 그 주파수에 뾰족한 선이 서 있죠. 이럴 때 넓은 저역 통과 필터를 걸면 그 60Hz는 잡히겠지만 근처에 멀쩡한 신호까지 같이 깎여 나갑니다. 빈대 잡자고 초과삼간 태우는 격이에요.
정답은 노치 필터, 대역저지 필터입니다. 딱 그 주파수 하나만 좁게 파서 눌러 없애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죠. 노래방에서 특정 음정만 콕 눌러 빼는 이퀄라이저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놓치는 증상 완화일 뿐이에요. 애초에 그 60Hz가 왜 들어왔는지 전원선과 신호선 분리, 차폐, 접지 같은 결합 경로 자체도 같이 손봐야 근본 처방이 됩니다. 아주 우아한 최적화 기법 하나를 보겠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브리지 같은 센서는 여기 전압, 즉 걸어주는 전원 전압에 출력이 비례합니다. 문제는 이 전원 전압이 온도나 부하에 따라 몇 %씩 흔들린다는 거예요. 전원이 흔들리면 출력도 같이 흔들려서 오차가 됩니다. 보통은 아주 정밀한 기준 전압을 따로 만들어 해결하려 하죠. 그런데 훨씬 영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센서에 걸어준 바로 그 흔들리는 전압을 ADC의 기준 전압으로도 똑같이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원이 흔들려서 센서 출력이 커지면 ADC 기준도 같이 커져서 나눗셈 과정에서 그 흔들림이 서로 상쇄됩니다. 늘어나는 고무자로 늘어나는 물체를 재면 눈금이 안 변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비율 계측입니다. 비싼 기준 소자 없이도 전원 변동 오차를 통째로 지우는 설계의 묘수죠. 앞에서 게인은 SNR을 못 바꾼다고 못 박았죠. 그럼 증폭은 왜 할까요? ADC를 잘 먹여주기 위해서입니다. ADC는 자기 입력 범위, 풀스케일을 얼마나 꽉 채워주느냐에 따라 실력을 냅니다. 예를 들어 센서 출력은 최대 200mV인데 ADC 입력 범위가 0에서 3.3V라면 신호가 눈금의 극히 일부만 흔들어서 아까운 분해능을 다 못 씁니다. 그래서 가변이득 증폭기 PGA로 신호를 키워 ADC 범위의 80에서 90%쯤 채워주는 거예요. 큰 컵에 물을 조금만 따르면 눈금 읽기 어렵지만 적당히 차면 잘 읽히는 것과 같습니다. 단, 가장자리까지 꽉 채우면 안 돼요. 신호가 순간 튀거나 오프셋이 끼면 천장에 부딪혀 잘려버리니까 위쪽에 10에서 20% 여유, 헤드룸을 남깁니다. 신호를 키우는 것과 잘리게 두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브리지 센서의 미소 신호를 받는 초단에는 보통 계측 증폭기를 씁니다. 왜 평범한 증폭기가 아니라 이걸 쓸까요? 브리지 출력은 아주 작은 차이 신호가 그보다 훨씬 큰 공통 성분 위에 실려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그려볼게요. 시끄러운 공사장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귀에 똑같이 들리는 공사 소음은 공통 성분이고 두 사람 목소리의 차이만이 진짜 정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두 신호선의 차이일 뿐, 둘에 똑같이 실린 잡음은 필요 없습니다. 계측 증폭기는 두 입력의 차이만 증폭하고 공통 성분은 눌러 없애도록 설계됐어요. 이 공통 성분을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CMRR입니다. CMRR이 클수록 두 선에 똑같이 유입된 전원 잡음이 출력에 거의 안 나타나요. 마지막 막에서 신뢰성의 핵심으로 다시 등장할 개념입니다. DC 근처에 아주 느린 미소 신호를 다룰 때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증폭기 자체의 오프셋 드리프트와 저주파에 몰려있는 일분의 F 잡음, 플리커 잡음입니다. 하필 우리가 재고 싶은 느린 신호와 같은 동네에 이 잡음이 살고 있어서 분리가 안 돼요. 여기서 쓰는 영리한 수법이 초퍼 또는 오토제로 기법입니다. 신호를 일부러 빠르게 변조해서 잡음이 적은 높은 주파수 동네로 데려간 뒤 거기서 증폭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거죠. 시끄러운 저주파 방을 떠나 조용한 방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셈입니다. 이 기법의 효과는 확실하지만 대가도 있어요. 변조 주파수 근처에 자잘한 리플이 생기고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함정. 오토제로는 오프셋을 없애주지만 앞서 배운 스팬 드리프트, 기울기가 변하는 건 못 잡아요. 만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두세요. 이제 도입부에 떨리던 로봇팔로 돌아옵니다. 엔지니어는 잡음을 없애려고 저역통과 필터의 차단 주파수를 자꾸 낮췄습니다. 값은 매끈해졌죠. 그런데 천막에서 배웠듯 차단 주파수를 낮추면 그만큼 신회 위상 지연이 붙습니다. 신호가 늦게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신호가 제어 루프의 피드백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어기는 늦게 도착한 과거 값을 보고 현재를 판단하니 이미 지나간 상황에 뒤늦게 반응하게 돼요. 이 늦은 반응이 쌓이면 위상 여유가 깎이고 어느 선을 넘으면 시스템이 스스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잡음을 줄이려다 발진을 부른 거죠. 그래서 필터는 공짜가 아닙니다. 잡음을 지연으로 사는 거래이고 제어 루프에서 지연은 안정성의 상한선이에요.
차단을 무작정 낮추는 대신 제어 대역폭보다 충분히 높게 유지하거나 군지연이 평탄한 필터를 골라야 합니다. 방금 회수한 내용을 문제로 굳혀봅시다. 모터 전류 피드백의 잡음을 줄이려고 디지털 저역통과 필터의 차단 주파수를 계속 낮췄더니 잡음은 줄었는데 속도 제어 루프가 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필터링이 잡음 저감과 위상지연 사이의 절충이라는 점입니다. 차단을 낮출수록 위상지연이 커져 페루프의 위상 여유를 잠식하고 그래서 발진이 생긴 거예요. 대책은 제어 대역폭 대비 충분히 높은 차단 주파수를 유지하거나 군지연이 평탄한 필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흔한 오답은 차단을 더 낮추면 해결된다인데 그건 오히려 지연을 키워 상황을 악화시켜요. 잡음만 보고 지연을 잊으면 반드시 이 함정에 빠집니다. 두 막을 지나 신호를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이 값을 정말 믿어도 되는가? 세 번째 막은 신뢰성입니다. 아무리 잘 다듬어도 그 신호가 긴 케이블을 건너오는 동안 옆 전선의 잡음에 오염되거나 센서 하나가 조용히 고장나 그럴듯하지만 틀린 값을 계속 내보내면 앞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특히 값이 아예 이상하면 차라리 눈치채기 쉬운데 진짜 무서운 건 멀쩡해 보이는 틀린 값이에요. 청취 전문가라면 이렇게 대비하겠죠.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 가능성, 상대가 거짓말할 가능성까지 계산해 넣는 겁니다. 미소 신호를 잡음 속에서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법, 전력단의 난폭한 스위칭으로부터 계측부를 지키는 법, 그리고 센서가 조용히 배신할 때 그걸 알아채는 법, 이 세 가지로 마지막 막을 채우겠습니다. 미소 신호를 멀리 보낼 때 가장 기본이 차동 전송입니다. 원리는 계측 증폭기 때 본 것과 똑같아요. 신호를 한 선이 아니라 두 선에 실어 보내고 도중에 낀 잡음은 두 선에 똑같이 실리게 만든 뒤 받는 쪽에서 두 선의 차이만 취하는 거죠. 공통으로 실린 잡음과 양쪽 접지의 전위차까지 상쇄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세서 20mA 전류 루프입니다. 신호를 전압이 아니라 전류의 크기로 표현해 보내는 방식이에요. 전류는 긴 배선의 저항, 강하나 접지 전위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장거리에 강합니다. 그리고 아주 영리한 장치가 하나 숨어 있어요. 정상 신호의 최소값을 연 게 아니라 4mA로 잡아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선이 끊어지면 전류가 0mA로 뚝 떨어지는데 이건 정상 범위에 없는 값이라 곧바로 단선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경보가 되는 거죠. 차동 전송의 성능을 결정짓는 숫자가 다시 CMRR입니다. 두 선에 똑같이 들어온 잡음을 얼마나 억제하는가, 차동 이득과 공통 이득의 비율이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배선이 비대칭이거나 두 입력의 임피던스가 안 맞으면 스펙상 CMRR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성능은 뚝 떨어집니다. 대칭이 무너지면 공통 잡음이 차동으로 새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전력단과 신호단의 접지 전위차 자체가 너무 클 때는 아무리 좋은 증폭기도 동상 전압 한계를 넘어 무너집니다. 이때 쓰는 최후의 카드가 갈바닉 절연이에요. 두 회로 사이의 전기적 연결을 물리적으로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신호는 빛이나 자기장으로 건너가되 전류가 흐르는 길은 없애는 거죠. 접지 루프가 사라지고 게다가 고전압 쪽에서 사고가 나도 저전압 제어부로 그 전압이 넘어오지 못합니다. 대가는 지연과 별도의 절연 전원이지만 안전이 걸린 곳에서는 필수 관문입니다. 마지막은 센서가 배신할 때를 대비하는 법입니다. 첫 단계는 진단이에요. 값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지, 보는 범위 검사,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값이 급변했는지, 보는 변화율 검사, 그리고 정해진 주기에 값이 갱신되는지 지켜보는 워치독. 이 계층들이 이 센서 지금 이상해를 잡아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개념은 이중화의 방식이에요. 흔히 같은 센서 두 개를 달아 서로 비교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품, 두 개는 똑같은 설계 결함이나 똑같은 환경 스트레스에 똑같이 무너져요. 이걸 공통원인 고장이라고 합니다. 둘 다 같은 온도에서 같은 방식으로 오작동하면 두 값이 사이좋게 틀린 채로 일치해서 아무도 이상을 눈치채지 못하죠. 그래서 안전이 걸린 곳에서는 이중화 다이버시티를 씁니다. 서로 다른 물리 원리를 쓰는 센서를 나란히 두는 거예요.
태엽시계와 전자시계를 함께 보면 둘이 같은 방식으로 틀릴 일은 거의 없으니 시각을 훨씬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성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함정이 에일리어싱입니다.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 나이퀴스트 주파수보다 높은 성분이 신호에 있으면 그게 낮은 주파수로 대접혀 들어와 진짜 신호인 척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래된 영화에서 마차 바퀴가 거꾸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그게 바로 이 현상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접혀 들어오고 나면 어떤 디지털 필터로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어요. 이미 진짜 신호와 구분이 안 되게 뒤섞였으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방어는 사후 처리가 아니라 사전 차단입니다. ADC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아날로그 단에서 안티-에일리어싱 필터로 높은 주파수를 미리 깎아둬야 합니다. 나이퀴스트를 넘는 성분은 아예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오염을 나중에 지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신뢰성 편 첫 문제입니다. 이동 로봇 본체에서 3m 떨어진 힘 센서 값을 보내는데 단일 종단 전압 전송 대신 차동 전송이나 새서 20mA 전류 루프를 쓰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방식의 공통점부터 짚으면 긴 배선에서 생기는 유도 잡음과 양쪽 접지의 전위차를 동상 성분으로 만들어 상쇄하거나 아예 영향받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류 루프는 배선 저항 강에 둔감하고 정상 최소값을 밀리암페어로 잡아두어 0mA면 단선으로 판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동상 잡음과 접지 전위차의 영향을 상쇄하고 단선 검출까지 가능하다입니다. 흔한 오답은 전류 루프가 신호 대역폭을 넓혀준다인데 전류 루프의 강점은 대역폭이 아니라 잡음 내성과 진단이에요. 목적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뢰성 편 두 번째 문제이자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안전 관련 기능을 위해 센서를 이중화하려고 합니다. 신뢰성 확보 관점에서 가장 옳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함정 선택지가 하나 있어요. 같은 모델 센서 두 개를 달아 값을 비교하면 모든 고장을 잡을 수 있다. 그럴듯하지만 틀렸습니다. 똑같은 부품은 똑같은 설계 결함, 똑같은 환경 스트레스에 함께 무너지는 공통원인 고장에 취약하거든요. 둘이 같은 방식으로 틀리면 값이 사이좋게 일치해서 이상을 못 잡아요. 옳은 답은 범위와 변화율과 워치독 같은 진단을 계층으로 두고 특히 서로 다른 물리 원리를 쓰는 이종 이중화를 함께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중화는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라는 것, 이 한 줄이 신뢰성 파트의 핵심입니다. 신뢰성을 지키는 마지막 감각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사실 잡음이 신호선에 올라타는 경로 자체를 줄이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전압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용량성으로, 전류가 급변하는 곳에서는 유도성으로 잡음이 결합되는데 이 결합 경로를 배선 분리와 차폐와 접지로 줄여두면 노치나 절연 같은 뒷단 처방이 훨씬 편해져요. 요컨대 신뢰성은 어느 한 가지 만능 부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 실어보내고 대칭을 지키고 경계를 끊고 여러 눈으로 감시하는 습관들의 총합입니다. 좋은 신호 처리부는 값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값이 틀렸을 가능성까지 설계 안에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신호 처리는 언제나 트레이드 오프다. 잡음을 거두려면 지연을 내주고 분해능을 벌려면 시간을 내주고 안전을 얻으려면 지연과 전원을 내줍니다.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래서 특성으로 신호의 버릇을 먼저 읽고 최적화로 잡음과 지연의 저울을 맞추고 신뢰성으로 그 값이 틀렸을 경우까지 대비하는 겁니다. 개인은 SNR을 못 바꾸고 평균은 잡음을 루트 n분의 1로 줄이지만 드리프트에는 안 듣고 에일리어싱은 사전 차단만이 답이며 이중화는 개수가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도입부에서 필터를 세게 걸수록 떨리던 그 로봇 팔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 물리로 읽힙니다. 깨끗함을 지연으로 샀고 그 지연이 안정성을 갉아먹은 거였죠. 이 감각 하나면 센서 신호 처리의 절반은 손에 넣은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